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4장에 음양의 상과 수를 이야기했어요. 4장에. 5장은 이제 사상의 자리와 수, 이걸 이해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음양의 상과 수는 그 모든 존재는 태극에서 나왔으니까, 자, 도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노장철학이나 도가철학, 장자철학에서는 도라 그랬죠. 노장철학이 해보면 굉장히 이게 지역의 이치를 끌어둔 게 많아요. 그 태극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딱 나오는 순간에 물이 나오는데, 물이 나오게 되면 곧바로 그 물은 뭐냐면 음양오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할 텐데 그때 하더라고요. 어떤 존재가 나오게 되면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존재하는 물건은 무조건 음양오행을 갖춰진 거죠. 동양적인 사고 원리에서는. 그러면은 그 물이 갖춰지면 그 물이 그렇게 형성된 이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삼라만상의 하늘, 땅, 물속 전부 다 같이. 그 이치가 있으면 그 이치에 맞게끔 모습이 생겨나는 거죠. 하늘에 나는 새가 되고, 네 발로 땅에 달리는 네 발 짐승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또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류가 되는 거죠. 그럼 상은 그 상마다의 그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수치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독수리 같은 큰 날개를 가진 거에 수가 있고, 또 참새 같은 작은 그 날개 같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형성되면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원리의 수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게 그게 수예요. 수. 그럼 그 수를 통해서 나는 방법의 술이 있을 거고, 물 속으로 잠수함처럼 가는 술이 있을 거고, 또 땅으로 달리는 술이 있고, 술이 있는 거죠. 모든 게. 그 물건이 살아가기 위한 여러 방법을 술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 어떤 상황을 보고 추리해 가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수를 통해서 수를 공부하는 거죠. 수를 통해서 수를 공부하는데, 이 하나 빠졌고 추수가 되는구나. 이 수를 통해서 그 이 각종 새나 짐승들이나 바닷속의 물건들이나 어류들이나 이것 보면 그 술수를 쓰는데, 그 술수를 밀어가면은 밀을 추자, 이게 밀을 추자인데, 그 술수를 밀어가면은 그렇게 된 수를 궁구할 수 있다는 거죠. 수를 궁구하게 되는데, 수를 궁구하는 여기서 뭐냐면 사람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인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술수를 밀어 가지고 그것이 왜 새는 어느 정도의 날개가 있을 때 어떻게 날고, 참새는 어떻게 날고, 뭐 요즘 말하면 그 벽에 딱딱 붙는 그 이 벌레들은 어떻게 해서 벽에 붙어 올라갈까, 뭐 등등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미루면은 그 수를 공부해 낼 수 있는 거죠. 아, 저게 수리학적으로 어떤 수의 원리에 가지고 저거는 하늘 나고, 어떤 거는 벽에도 붙어가고, 물속도 가게 되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수를 공부하면 뭐냐면, 그 상을 이제 관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수를 이랬으니까, 그 독수리가 되고, 참새가 되고, 안 그러면 고기가 되고, 등등이 생기죠. 그러되면 그 상을 관하게 되면 인간이 이런 자연 원리를 통해 가지고 활용해서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죠. 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이게 이제 물질과학이 발달되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문화가 발달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오늘날도 그렇죠. 그래서 지리, 이치를 알게 된 거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득도지 뭐. 자연의 태극을 통해서 일어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이 다시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 이치를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거죠. 문화적으로.
이게 바로 상과 수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음양이. 그래서 설명 하나 더 한 게 뭐냐면, 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 속에 이라는 것은 그 만물 가운데 다 갖춰져 있어. 크고 작고 간에 모든 존재하는 물 속에는 이치가 다 갖춰지는 거죠. 가운데는. 상이란 건 뭐냐면, 그러한 물 속에 그 이치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형상들이. 아까 했지만 새, 동물,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닫히는 거죠. 그래서 속에 갇혀져 있는 이치 요걸 갖다가 술이나 기술은 뭐냐면, 그 이치를 밀어가는 묘미 속에서 술을 받게 된 거야. 아까 했지만도 저렇게 하늘 나는 이치, 날개가 된 이치, 그걸 밀다 보면 그 기술의 방법을 연구해낼 수 있고, 상을 역시 밖으로 나는 상을 역시 관찰하면 뭐냐면, 어떤 수적 공식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 상을 미루면은, 수랑 상을 미루는 방법, 이 도는 법도 방법이거든요. 이 두 개를 활용해서 다시 인간은 끊임없이 도구를 만들어 할 수 있다는 거죠. 음양 오행 사상을 통해서. 이게 가장 큰 어떤 핵심이 되는 논리가 되는 거지, 이게.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장에서 사실 재밌는 게, 이러한 원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심정이랑 심정. 심정인데, 심정은 이게 주술 구조인데, 주어 플러스 수로인데, 이 정심이면 술목 구조거든. 이게 수로고, 이 목적어가 되거든. 정심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술은 뭐냐면, 마음이 바르다. 마음이 바른 거. 마음이 바른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수양이 아니라 수양한, 요거는 심정은, 요거는 수양의 과정이고, 요거는 수양이 끝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계속 수양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수양이 되면 뭐냐, 마음이 바르게 된 거죠. 마음이 바르게 되니까 뭐냐, 수양이 되니까, 그러면 모든 역의 이치가 그 마음 바른 그 가운데 다 제대로 자리를 섰다는 거예요. 선다는 건 뭐냐면 안다는 거죠. 삼라만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치를 안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 상수역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수양을 해서 마음이 바르게 된 연우라야 이 대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래 보는 거죠. 그 대학의 이 팔조목에도 가면 육자신법 해가지고 지지 이후에 유정유, 정 이후에 능정유, 정 이후에는 아니고 안 이후에 능여고 여 이후에 덕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이 순간에 몰입하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게 육자신법인데, 그래 깨달으면 근도이라 도에 가까워진다 하고 난 다음에 평천하에서부터 일어나거든요. 이거 보면 이렇게 평천하 해가지고 천하를 화평하게 하고자 하면은 쭉 내려간다고요. 그때도 정심이 나오죠. 그런데 요 터닝 포인트인데, 요게 딱 끝나면은, 수양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귀납법이랑 연역법인데, 요거 되면 뭐냐면 바로, 지지, 이를 짓자. 암이 그냥 이를 짓자. 요거서는 자기 내면에 수렴해 가서 진짜 깨달은 거 확인하는데, 깨닫게 되면, 이 대학생을 깨닫게 된 그 순간에 뭐냐면, 해안이 열려가지고, 대상이 달라져요. 그냥 암이 저절로 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심정, 마음이 그냥 발라지는 거야. 딱 보면은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대상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의 상강형 8조만 철도철명 수양을 토대로 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천하, 치구, 제가, 그 다음에 수신, 이렇게 되는데, 이 단계를 하면은 천하 평이에요, 마지막에는. 천하 평. 천하가 저절로 화평하게 돼. 그래서 지도자가 수양을 하게 되면 천하가 저절로 화평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중요한 게 이제 가제인데, 제가인데 보통 이거 제가인데, 요거는 제가죠, 조금. 그 여기 단계 되면은 저절로 가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도회가 어려서 마음이 터득됐으니까 가정도 억지로 애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저절로 가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단계가 그 8조목에서 요 두 단계를 나누는 이유가 그래서 나는 거죠.
그럼 여기 똑같은 거죠. 수양이 끝나서 마음이 맑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지, 깨달으면. 내적 그 대학으로 명덕이 환히 밝아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자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통해 가지고 이 상수역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발전돼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 말하는 거죠. 이게 4장의 핵심이에요. 근데 5장에 이제 오면은, 5장은 사상지 위화수인데, 위화수. 그런 자리가 있으면 자리에 맞는 수가 있다는 건데, 대통령이면 대통령에 맞는 자리에 수가 있을 거고, 사장은 사장에 맞는 자리와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많은 돈을 굴릴 수 있고, 또 사장만 돈 굴릴 수 있고, 가장 많은 돈 굴릴 수 있는 거죠. 많은 조직이 조지고. 그러니까 어떤 위가 따르면 그 위에 따라서 굴리는 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 원리가. 그래서 이 태극이, 이것도 역시 태극이란 도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 물질이 나오면 그 물질이 나오는 순간에 이렇게 음과 양으로 나눠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오해가 빠졌지만도. 그러니까 음과 양이 나눠지면 양은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 음은 이런 식의 표현이 나눠진 거죠. 음양이. 이 음양이 다시 서로가 작용을 하는 거죠. 만나가지고.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사상이 나오게 된 거죠. 이 두 개가. 태양, 소음, 소양, 태음 해가지고. 그 태양은 두 개야, 두 개. 이렇게. 태음은 또 요게 음이 두 개고. 그리고 이제 소음인데 이게 이제 이 한여름에 이건 더위니까 양이 많으니까 한여름 더위인데 그러고 음이 많으니까 한겨울이고. 그런데 소음이 이제 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봄이 되면은 원래 입추이란 날이 있는데 입추는 언제냐면은 땅 속에서 동짓날 땅 속에서 일양이 양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양이 커가지고 자축인 인월이 되게 이제 입춘이니까 인월이 되면 그것이 땅을 이제 스며 나오는 거예요. 입춘날은 양기가 제일 처음 땅으로 스며서 나온 날이 입춘날이에요. 근데 양기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오더라도 뭐냐면 아직 밖은 추워. 그래서 음의 기운이 있는 거야. 땅 속에서는 양이 있는데 밖은 추운 거죠, 이렇게 음이. 그래서 이게 봄이 되는 거예요, 봄이 되고. 그리고 이 소양은 가을인데 이때 이게 이제 그 입추인데도 밖은 아직 햇살은 뜨겁고 아주 막 뜨거워. 바깥 햇살은 아주 막 뜨겁고 막 그래야 곡식도 잘 익고 하니까. 그런데 이 하진 날에 일음이 생겨가지고 땅 속에서 음이 계속 뻗어나오면서 입추나는 처음으로 음기가 땅 밖으로 나와요. 입추나는. 그리고 입추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닷물 때 갔을 때 바닷물이 차고서 못 들어간대요, 거기가 옛날에. 입추 전달에서는. 바닥은 물이 전달이 빠르니까 물이 더 빨리 차가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음이 생겨가지고 왔는데 아직 바깥은 더운 때니까 뭐냐면 이게 소양이라는 거예요, 소양. 태음을 들고. 그래서 사람의 체질도 말하면 태양이 지금 보소서에 집에 와서 사상체질. 사상체질 보면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태양이니까 너무 강하니까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막 밀어붙이고 하는 일이 강하죠. 리더 있고 막 하는 게. 단점은 있죠. 남 이해를 같은 못하는 게. 태음은 뭐냐면 이 포용력이 세니까 남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일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묵직하고. 그 단점은 뭐냐면 이 양이 약하니까 이렇게 막 이 활발한 그런 게 약하죠. 자꾸 늘어지고. 그 똥똥한 사람이 많죠, 되게. 회사 사장님들 이런 게 많대요. 이렇게 해서 수양하고 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양의 체질도 밖이 양이고 속은 음이니까, 밖이 양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자기 드러내고 과시 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화려하고 폼 잡는데 속은 이게 좀 여리지.
그런 사람들이. 소미는 밖은 아주 온순하고 그냥 부드럽고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 속에는 양이 있죠. 아주 속 자존심 세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 이자마의 동무 이자마 선생의 사상 체질을 말하는 거죠. 사성문이. 그 원리가 뭐냐면 요 음양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음양 원리에서. 그러니까 이 태양이 양재 뭐냐면 이 일수는 생수인데 그 위는 뭐냐면 생수로 가지고 있잖아요. 생수에서 1, 2, 3, 4 중에 5는 바로 5와 10은 사상의 위와 수를 전부 다 거느리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5와 10은 빠지는 거죠. 그럼 생수에서 1인데 생수에서 1은 뭐냐면 가장 강한 양기를 갖고 있는 게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가장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양기는 뭐냐면 이 용수, 수염수는 가장 크죠. 하나로 볼 때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방법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방법론이. 용수가 많다. 술용자, 용수가. 그 다음에 생수의 음인데, 음수는 사인데, 사는 이게 생수 중에 제일 큰 수죠. 모든 것을 다 받아올 수 있는 수, 사는. 음수 제일 크니까. 생수 중에 제일 크니까 음수예요. 그리고 위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임새는 6이에요, 6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도 요게 육수는 5 빼면 1이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용수에 가서는 이렇게 받아들인 포옹이지만도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관점은 가장 단순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인으로 말하면 다 큰 여인이 있는데 다 큰 여인이 태음이야, 태음이 있는데 이 여인이 있다가 나이가 들어 결혼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딱 육수죠. 용수에서는 육수 딱 자기 마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식을 놓고 사는 거죠. 수는 단순한 거죠. 일수니까. 이거는 5 빼면 4수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걸 다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바로 이것도 이 똑같지만 이게 음이니까 이 음이니까 소음이 2고 이 용수는 8이고 양이니까 3이니까 이게 7인데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합하면 10이라는 겁니다. 10. 수 전체는 10이에요. 10. 열수. 합하면 다 10이 돼요. 이것은 어떤 상징이 있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란 이런 상황의 삶이 다르더라도 인간의 모습도 다 다르더라도 근본은 하나란 거예요. 근본은. 사람이 잘나고 못하고는 차이는 다 있었지만도 그 근원적인 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는 분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 때문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육아 철학도 똑같고 노장 철학도 똑같은 노장 철학도 돈은 만물소에 깃들어 있다는 노장 철학 아니에요. 그 육아 철학도 천명주의 성이래 가지고 그 성은 천명주의 성이 어디로 들어와 있냐면은 육아에서 말하는 천명지위 성이다. 천명이 성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성이 어딘 거냐면 대학에서 말하는 명명대예요. 명명대. 그러니까 이 성은 뭐냐면 개개인 밝은 덕으로 있는 거죠. 밝은 덕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천명의 성을 안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성의 빛, 진리의 빛을 있죠. 그걸 갖다가 원래 있던 건데 그걸 확 밝히면은 자기 성의 근원을 밝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성이면 맹자는 지성이라는 거거든, 보통. 이 지성 속에 지성이 있거든.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런 성에서 명덕을 알아가 지천하는 것같은 모든 존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존재 속에는 명덕에 천명이 다 들어가 있고 천명이 다 들어가 그 천명은 개체 속에 빛으로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빛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앞으로 곧 나오지만도 빛이 없는 존재는 없거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경지를 깨달은 사람이 육아철학에서 성인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분별 안 하고. 거의 다 사람은 분별로 살잖아요. 이것도 나누면서. 그런데 이러한 천명의 성과 명덕을 깨달으면 바로 지천의 세계는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뭐냐면 아까 평천을 한다는 거죠. 육아철학에서는. 천을 화평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천하가 혼란한 건 분별 때문에 계속. 잘났니 못났니 분별들. 그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의 자리, 사람마다 자리가 다 다를 수 있고 또 그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수의 개념이 다르지만도 그러나 개체 자체를 다 똑같다는 게 전부 다. 이걸 이제 알아가는 것이 이 상수역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자꾸 넓히는 거겠죠. 저도 거의 뭐 지금까지 해온 게 의략이라 가지고 문장의 뜻을 아까지만도 천명이 뭐고 명덕이 뭐고 뭐 성이 뭐 이런 식의 그 뜻을 통해 가지고 이치를 갖다가 파고드는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다가 지금 현재 수로과 상수로 가지고 또 세상을 보는 이치하니까 굉장히 좀 저도 힘들고 좀 생소해요, 실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주라는 게 존재하면 이런 의학적 논리도 존재할 거고 또 우주가 존재하면 상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물은 거의 다 수로 전부 다 불가가 되잖아요.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이 이 우주에서 물질적인 갖다 개념을 이 공식화시킨 게 현대 물리학 아니에요. 화학도 그렇고 수학의 방정식도 다 그런 거죠. 물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물리학도 존재하지 못하고 화학도 존재하지 못하고 수학의 공식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 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리해서 전부 다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음양 오형 철학에서 존재하는 이 사상의 위와 수는 다 다를 수 있지만도 이 사상을 봐서는 다 다를 수 있지만도 그러나 이 한여름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나 한겨울의 기운을 갖고 있거나 또 봄이나 가을이 갖고 있거나 근본적으로 사계란 큰 틀을 돌아가는 건 다 똑같은 거죠. 봄여름 가을이 다 똑같은 거죠. 이런 원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의식의 세계를 한 번씩 이렇게 뭐랄까 열어가는 거죠. 이 사상이란 원리나 이 틀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했던 4장과 5장 이야기 다시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